어제 북한이 도발을 한 것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한 발을 쐈습니다. 북한이 어제.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저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면서 시찰했던 저 바로 미사일. 가죽 점퍼 입고 선글라스 끼고 했던 저 미사일, 화성 17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괴물 ICBM이랍니다. 저게 괴물 ICBM. 사정거리가 15,000km. 그러니까 뭐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거의 전 세계 어디든 때릴 수 있는 저 장거리 미사일을 어제 한 발을 쏘아 올렸다는 거죠. 근데 양욱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 괴물 ICBM 어제 뭐 일단 실패는 했다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두려운 실패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좀 이것을 볼 때 맥락을 좀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자, 일단 북한이 스스로 지들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3월 24일에 우리는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멀리 못 쏘니까요. 1,000km 정도 사거리 내에서 고도를 6,000km, 6,200km까지 높여가지고 발사를 했었어요. 그게 만약에 북한이 발사한 게 성공이었다면은 네. 이번에 발사했을 때도 거의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땠냐면 고도가, 그러니까 이 사거리는 760, 네. 뭐 사거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짧게 쏴야 되니까 네. 고도가 1920밖에 안 됐어요. 높이 못 올라갔어요. 높이 못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자, 북한이 스스로 얘기한 거에 의해서 화성 17을 쏴서 3월은 성공인데 지금 이거다 그러면 저건 실패인 거죠. 북한의 스스로 얘기에 의한다면은. 자, 그런데 우리 합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북한이 이렇게 발표했을 때 지금 북한 거짓말하고 있어. 뭐냐? 저때 발사에 3월 14일 날 24일 날 발사에 성공했다는 거는 화성 15형이야. 화성 15형에 탄두를 안 실은 다음에 쏴 올린 것을 마치 화성 17 발사 성공이라고 속인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군요. 그리고 그 예. 이후에 북한의 화성 17 발사를 보면 한 5차례 정도 발사를 했는데 2월 때부터 이제 쭉 살펴보면요. 그 화성 17로 보이는 것의 발사 중에서는 가장 높이 날아간 건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단 분리도 사실은 최초로 한 것이고요. 근데 그럼 왜 더 높이 못 날아갔느냐? 단을 분리하고 난 다음에 2단을 점화를 해가지고 날아갔어야 되는데 2단 점화를 못했거나 혹은 안 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에 안 했구나. 하나일 네.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북한이 화성 17 갖고 우리 성공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 3월에 했던 건 거짓말. 그다음에 이번에 발사는 뭔가 조금 진전은 있었다. 근데 네. 이것이 지금 미국을 완전히 겁먹게 만들고 뭐하고 지금 어쨌거나 비질런스 스톰에 대한 대항의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발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서는 협박에 실패한 것이죠. 핵 협박에. 그러니까 양욱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은 지난 3월에 이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양욱 의원의 말씀이시고요. 그 당시 북한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과 같이 세심한 지도와 방향을 주시며 화성포 17형 무기 체계를 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믿음직한 핵전쟁 억제 수단으로 완성시켜 오셨습니다. 드디어 역사적 사변의 시각이 도래했습니다. 거대한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앞둔 시험 발사장은 주체 조선의 또 다른 강력한 핵공격 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전투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 미사일을 어제 발사를 했던 것이죠. 괴물 ICBM이라고 불리우고 전 세계에서 길이가 가장 큰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사거리 15,000km. 자, 저게요. 얼마나 좀 위협적인 ICBM이냐면 함께 한번 보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 보세요. 쫙 이제 쏘아 올렸을 때 탄두가 여러 개입니다. 저거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탄두가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예요. 그래서 처음에 1단 추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치솟다가 2단 추진체가 분리가 되죠. 어제는 이 과정 어딘가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더 날아올라서 3단 추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 맨 앞에 있는 저 뾰족한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저 여러 개의 탄두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뾰족한 부분들. 저게 산발적으로 쫙 흩어지면서 다탄두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저기 쾅쾅쾅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북한은 저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도 저걸 발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양욱 의원이 저게요 3월 달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거리나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진일보한 건 맞다면서요. 예. 진일보한 것 맞고요. 예.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 화성 17형을 북한이 결국 보여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탄두로 해서 날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저거 혹시 갖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다탄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뭐 중국이 개발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뭐 아마 중국도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저 다탄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진입엔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그 다탄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북한의 도발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이 연일 이렇게 도발을 해오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기어코 선을 넘었다. 미친 뭐 이런 뭐 깡패에게는 뭐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하면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고 원장님 이게 뭐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다시금 핵무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옳은 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 뭐 핵을 상시적으로 가까운 데다 한국 근해에다 갖다 놓고 아니면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핵 전략 투발 수단들을 한반도에 전개를 했다 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마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뭐 그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냐, 워게임이나 이러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핵에만 의존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있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핵 확장 억제 이것을 하고 더 나가서 핵물질 보유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로드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술핵 배치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이나 북한에다 똑같이 신호를 주는 거죠. 당신네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우리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더는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그런 우리 핵 로드맵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연일 계속되고 있는 도발과 관련돼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11월 7일 미국의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